연휴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연휴간에 굉장히 좋은 이제 문진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질적으로 뭐 고점을 이제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연출이 되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뭐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요. 오히려 또 뭐 오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특히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식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조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죠.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인데 아무래도 종목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아쉽다고 느끼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일단은 상승하는 종목보다 우리가 시장은 좋은데 상승을 하는 이 코스피 코스닥에 상승을 하는 종목보다 하락을 하는 종목들이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시장이 지루하다라고 좀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지루하다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좀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당분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3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3월 금리 인하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맞죠? 물 건너갔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대두하고 있는 게 6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가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6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할 것이다. 하반기에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보시면 연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쪽으로 방향성이 무게가 실리게 되면은 조금 조정장이 또 올 것이에요. 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시장 분위기가 좀 정해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우리는 뭐 또 종목이잖아요. 시장이 뭐 이렇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그래서 뭐 메가MD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때 조금 이제 매수가까지 오셔가지고 다시 담으신 분들 조금 불안하셨을 거예요, 맞죠? 며칠간 또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근데 이제 교육 관련주 특히나 교육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뭐 의료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지만은 교육 관련주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또 이제 제 라이브 방송을 좀 들어보시고 하신 분들은 이걸 좀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맞죠?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런 힘이 강하니까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은 계속 챙기시면 된다. 짧게 뭐 5%든 10%든 이런 종목들은 몇 번이건 간에 공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수익을 좀 꾸준히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메가MD가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좀 상승을 해줬고 실질적으로 뭐 과거의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움직임이 좀 보여줬는데 뭐 그린 리소스도 오늘 좀 좋은 움직임 보여줬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좀 보태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자 오늘 시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던 게 오파스넷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지난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때 저희가 담았을 거예요, 맞죠? 제가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방송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교육 그 통신 관련주기도 하지만은 그 한동훈 관련주라고 제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15일날 요때 담았네요. 15일날 요때 담았고 우리가 담고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담은 가격이 요 가격대예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잖아요, 맞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는 그렇게 많이 크게 막 빠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 구간을 버텼다가 다시 매수가 근처에 왔지만은 오늘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 요게 한 4월달까지는 충분히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나 이제 한동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지속된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정책 관련주들, 정치인 관련,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인맥 관련주죠. 이런 관련주들이 슈팅이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네페스라는 종목이야. 네페스라는 종목이고, 자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시초가로 우리가 진입을 했단 말이 맞죠? 지난주 목요일날 시초가로 진입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꽤 괜찮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7% 8%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뭐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꾸준히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오늘 종가가 일단 8% 수익 구간으로 일단 마무리됐네요. 8%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가 됐고, 뭐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목요일날 시초가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익을 보더라도 이제 약수익 구간, 뭐 솔직히 이게 뭐 수수료 빼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손실입니다. 손실 맞죠? 40원 올랐기 때문에 40원인데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아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차트가 움직이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조금 등락이 조금 생겨도 그렇게 막 걱정 없이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관련주들은 이렇게 뭐 올라간다, 뭐 시장 전망 좀 간단히 제가 해드렸고, 오늘 제가 이제 해드리는 교육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맞죠? 물타기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타기 이게 정말 여러분들도 좀 쉽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쉽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쉽게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를 좀 간단히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 화면 조정을 좀 하고 제 요걸 잠깐만 빼고 물타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메모장을 이렇게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물타기가 조금 쉽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밭에 가셨어요? 바쁘시다 전부 좀. 밭도 있으시고 뭐 우리나라에 땅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자 물타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제가 이제 물타기인데 갑자기 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구간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심리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차피 손실을 조금 혐오를 하죠. 쉽게 말해서 손실 혐오를 합니다. 맞죠? 손실 혐오를 하는데 이 혐오가 어떤 말이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막 사람이라면 이제 뭐 불쾌한 일이나 뭐 아니면은 좀 뭐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하고 싶잖아요. 맞죠? 아니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내재된 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손실 자체가 여러분들 손실이 말은 쉽죠. 맞죠? 우리가 뭐 손절가 잡고 대응하자 그러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네네 그러면서 하고 손절을 잘 안 칩니다 보통. 그래서 손절이, 그러니까 손절이 굉장히 솔직히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꼈을 때 좀 불쾌하잖아요. 맞죠? 불쾌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맞죠? 이런 이제 불쾌한 감정들을 유발을 하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실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져요. 실질적으로. 맞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더 그런데 그 타이밍도 어렵지만 일단 손실을 하기가 싫어한다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한 종목이든 뭐 이렇게 이제 자신이 선택한 종목에 뭐 실적이 좋지 않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좀 수익 구간에서 조금 이제 팔고 싶어하는,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다 내재가 되어 있단 말이 맞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위험을 조금 회피를 한다는 거죠, 맞죠?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인데, 자, 이 전략이 먹히게 되면은 당연히 최종 손실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당연히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는 못했다 하지만은 그나마 조금 잘 팔았다, 좋은 매도는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저점 매수 이런 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은 어차피 똑같은 주식입니다, 맞죠? 주식인데 왜 이런 가격대 바닥권에서 제가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구간들에서 좀 접근을 하냐고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일단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저점 매수를 좀 좋아하는 거고. 자, 이 구간들 여러분들은 근데 보통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서 탑승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 오늘 막 신고가 경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타고 싶잖아, 솔직히, 맞죠? 지금 신고가 막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타고 싶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물타기라는 이런 대응 방법은 결국에는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가격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맞죠?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는 내가 만약에 95,000에 샀다, 아니면 오늘 10만원 이게 올라간 거 뭐 10만원 뚫는 거 보고 계속 고점을 개신한다 그래서 10만원에 샀는데 지금 빠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 타점은 잘못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또 되는 거야. 대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물타기나 이런 부분들, 상호님이 들어오셨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위메이드 맥스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자,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 종목을 17,000원에 샀어요. 17,000원에 보유를 했다.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뭐 3만원대 이렇게 공략을 하다가 물타기해서 뭐 이렇게 맞춰보니까 한 17,000원이 됐는데, 17,000원이 됐는데 평단가가 여기란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일단은 제가 이제 그냥 조금 핵심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정말 좋아 보여, 이 종목이 정말 보여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50%로 태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는 더 이상 대응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물타기를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17,000원에 50% 매도를 50% 매수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17,000원에 내가 50% 제일 처음부터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내가 막 1,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500만원씩 산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500만원씩 산 거기 때문에 17,000원에 이제 500만원을 17,000원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290 몇 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294주네. 제가 이 계산기를 좀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294주를 매수를 했어요, 처음에. 50% 매수를 하셔가지고. 자, 근데 물타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제일 처음에 17,000원에 50% 294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12,000원까지 떨어졌어. 12,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12,000원에도 우리가 똑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 비중 물타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12,000원에 우리가 이 종목을 294주를 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투자할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했으니까 17,000원에 우리가 500만원씩 산 거잖아요, 맞죠? 총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원이다 보니까 500만원치만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 거예요. 50%이기 때문에.
그러면 294주를 살 때는 500만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294주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12,000원에.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주가가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350만원치만 사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내가 지금 1000만원 투자 시 1000만원 투자 시 자, 1000만원 투자 시에 17,000원에 우리가 비중 50% 실으면은 여기가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맞죠? 500만원이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보유 주수가 294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12,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이게 돈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352만 8천원이거든요. 352만원으로 그냥 계산을 할게요. 이게 가격이 지금 주가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동일 비주 매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제일 처음에 500만원 투자했다고 똑같이 뒤에서 500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보유한 주식 숫자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500만원으로 이 종목을 294주를 샀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똑같이 294주를 매수하는 게 동일 비중 물타기예요. 맞죠? 이렇게 되면은 종목 자체는 588주가 되는 거죠. 588주가 이제 총 내 이제 주식이 되는 거죠. 이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이 총 보유 수량이 여러분들이 588주가 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동일 비중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평단가는 어떻게 됐어요? 17,000원에 12,000원. 그럼 평단가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 12,000원에 우리가 물타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14,500원이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됩니다. 588주를 보유는데 14,500원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물타기라는 거죠. 이렇게 물타기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타기 대응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료방 종목이나 이런 거를 대응을 같이 해드리면서도 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5% 7% 뭐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그런 종목들 일일이 물타기 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물타기를 하니까 더 떨어지더라. 그게 왜냐? 요만큼 빠졌을 때 물타기 대응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만큼 빠졌을 때. 사실 내가 제일 처음에 여기 매수했는데 요만큼 빠졌을 때 물타기 매수를 대응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의 차트나 이런 거를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길러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나 이런 거 흐름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흐름들을 보고 제가 항상 쉽게 말씀드리는 지지나 저항 부분들, 그걸 우리가 걸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위메이드 맥스에서 12,000원대가 제일 처음 대응할 만한 자리는 맞아요. 맞죠? 대응할 만한 자리는 맞고,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자리를 보다도 최근의 움직임들이나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막 어렵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제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 이런 것도 충분히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구간들에서 자, 우리가 1차적으로 봐요. 12,000원 근처가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일단 어느 정도 계속 모아지던 부분들, 이렇게 하락세가 만들어졌지만은 어느 정도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던 구간이죠. 횡보를 하던 구간이고, 이 구간대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한번 제일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 조금 저항을 맞아주던 근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처. 저항을 맞으니까 우리가 최후로 떨어지는 거는 한 8,000원까지도 떨어진다라고 일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물타기 할 때는 최악의 가정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최악의 가정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고, 자, 단기적으로 17,000원을 우리가 보유를 했는데 17,000원에 제일 처음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져요. 빠지니까 우리가 쉽게 제가 이렇게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가 조금 정고점이니까 이쯤에서 물타기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고, 물론 여기서 물타기 한다, 여기서 물타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그러면 여기 슈팅 좀 나올 때 평단가에서 어느 정도 덜 수는 있어요. 비중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딱 튀어줄 때, 딱 튀어줄 때 이렇게 우리가 평단가로
비중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튀어준다 이런 식으로 안 움직여줬다라고 하면은 평단가는 내가 얼마 내리지도 못하고 주식은 굉장히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응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뭐 여러분들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우리가 무한정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맞죠? 무한정으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여기가 더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떤 물타기 대응을 할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그런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5%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아니면은 10%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이런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5% 빠졌다고 10% 빠졌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차트를 보세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어디 구간에서 물을 타는 게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보셨을 때, 이게 사모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지금 자리쯤에서 물타기 하는 것도 괜찮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위맥스 코인이나 이런 거 반등 나올 때 같이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지금 고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지금 5일선, 11선, 20일선 이 단기 이평선들이 60일선을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더 강한 그림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시범 삼아서 조금 베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모님. 그것처럼 무조건 내가 5%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10% 빠지면 물타기 해야지, 그거는 정말 내가 차트 볼 줄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면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몇 프로 한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시장에 하락장이 오면은 웬만한 정도도 5%씩은 다 빠져요. 근데 하락장이 이틀 3일 되면 여러분들 그거 물타기 다 하다가 그냥 그대로 골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비중을 안 늘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거든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평단가 여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차트를 봤을 때 여기도 조금 그 구미가 좀 당기는 가격대긴 하잖아요, 그렇죠? 차트를 봤을 때 좀 당기는 가격대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요렇게 그 가격이 급락이 나왔을 때 횡보를 거의 2달 가까이 이렇게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맞죠? 2달 가까이 해왔는 이 가격대, 이런 부분들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매물대를 뭐 여기서 잡아먹어주고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이 매물대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막 횡보를 했던 이런 구간들,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횡보세가 일어났던 구간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횡보세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위아래 등락은 좀 있지만은 횡보세가 좀 많이 있는 이런 구간들은 좀 심리적인 지지나 저항 구간이 새로 또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격들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물타기 잘해서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평단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단가 가면 일단 물탄 비중만큼 무조건 약수익으로 무조건 드러내셔야 돼요. 변화가쯤 오면은 약수익으로 다시 비중을 50%대로 맞춰 놓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아까 횡보 좀 길었던 구간들, 한두 달 정도 횡보를 했던 이런 구간들, 요 가격대도 지금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비중 덜어냈으니까,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종목 제일 처음에 내가 500만원치 들어갔어요, 맞죠? 500만원치 들어갔는데 뒤에 352만원치 더 추가 매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총 85%가 1000만원 중에 850만원이 이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8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된, 이 85%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 여기까지는 다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데, 이런 가격대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비중 실린 거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약수익을 보더라도 비중 좀 많게 해서 그냥 다 수익 정리하면은 나는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볼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왜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뭐 파생매매를 하거나 이럴 때도 우리가 뭐 본청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심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추가적으로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 맞죠? 근데 주가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투자한 비중대로 원래 돌려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0%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매수가 가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손실 본 거는 없잖아요. 기간 손실은 있겠지. 기간 손실이 있겠지. 왜냐면 저 352만 원을 내가 딴 종목을 투자했으면은 딴 종목으로 5% 10%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비용, 기회비용 이런 거는 솔직히 날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날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자 일단은 우리가 손해를 안 봤잖아. 변단가는 이만큼 낮춰놓고.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아마 그래서 물타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뭐 무조건 10% 빠지면은 제가 물타기 하세요, 20% 빠지면 물타기 하세요, 그런 거를 안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자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있죠. 저희 그 좀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 우리 매수 가격대가 한 36,000원 근처에 맞죠? 36,000원 근처인데 자 여기서 제가 주가 빠질 때 여러분들에게 물타기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 게 아닌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모르죠. 자 25,000원 그때 이하로 가격이 형성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그래서 여기서 물타기가 되신 분들은 그때 수익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보는 그림에서 이게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사실이긴 한데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왜 비중을 굳이 안 들리냐. 자 이만큼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대로 5% 빠진다고 20% 빠진다고 해서 막 계속 물타기 하면 비중 많이 실릴 거 아니었죠. 물론 결과론적으로 수익으로 달성을 할 수 있었겠죠, 맞죠? 배고프님이 그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할 매도나 이런 거를 왜 항상 간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이 종목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5,000원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고 저는 솔직히 최종 목표가는 90,000원까지도 보고 싶어요. 90,000원까지도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런 이제 능력들. 왜냐? 여기 그날 이날 이거 상한가 쳤던 날이잖아요, 맞죠? 상한가 쳤던 날인데 이 상한가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사인을 안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시장이 좀 이제 좋거나 이러면은 물론 이제 시장이 좋으면 이 종목도 크게 상승을 하겠죠, 맞죠? 근데 이게 워낙 요즘에 시장이 안 좋고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시세를 줬다가 빼버리고 순환이 계속 빠르게 돌아가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어요? 수익 줄 때 일단 먼저 챙겨놔야 돼, 맞죠? 무조건 챙겨놓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홀딩을 요즘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빼도 웬만한 거 좀 새로 들어가기 애매한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비중 안 들리고 어차피 타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수익을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확대를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종목들 네피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한 8%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맞죠? 이틀 지금 배고프님도 7%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그만큼 상승을 했는 거잖아요, 맞죠? 목요일은 지지부진했어요. 목요일 우리 금요일날 연휴 금토일 쉬고 오니까 오늘 시세 이렇게 주잖아요, 맞죠? 이런 시세 주면서 여기서는 지금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죠. 그러면은 여기 고점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만 보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종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종목도 굉장히 많고 어떤 그 막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을 똥 살똥 막 이렇게 막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조금만 더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물타기에서 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건 선물도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그거 매매를 하다 보면은 좀 급하게 대응이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시간은 조금 더 투자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을 좀 투자하면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비중을 늘려가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타기 대응 방법은 5% 10% 이런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차트 지지나 저항 그리고 선 긋는 거 지금 몇 개씩 좀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차라리 조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 뭐 비중이 좀 작은데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종목은 제가 종목 상담 받아보면은 비중이 제일 큰 게 제일 많이 났어요, 쉽게 말해서. 물타다 계속 빠지니까. 자, 그게 한 비중 한 60% 70% 넘어가면은 손을 놔버리는 거죠. 에이씨 뭐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맞죠? 보통 다 그렇게 주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막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부자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데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뒤로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뒤로는 갈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자, 우리가 증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지럽고 2월달에 뭐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반등이 해줬어도 애매하잖아요, 맞죠? 주식 계좌 많이 안 바뀌었죠. 제 종목도 많이 그렇게 수익이 안 났습니다, 솔직히. 근데 왜냐? 증시가 이상하게 올라가니까 일부 종목들만 막 상승해서 대고 가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지수는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다시, 자, 코스닥 거의 회복 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 종목 안 올라가, 계산은 그대로고 계산은 더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대응을 여러분들이 급하게 하실 필요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주식시장이 오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절대 오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그 명언이 있죠,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고 이거였나?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식시장 자체가 이론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내심 없는 사람의, 그러니까 궁뎅이 가벼운 사람들에서 궁뎅이 조금 무겁게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게 정말 저는 와닿는 말이거든요. 와닿는 말인데, 이런 걸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뭐 수익의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근로로 어떻게 소득을 벌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은 크게 못 법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돈은 크게 못 벌어요. 주식 대응하는 것만 하면은. 자, 돈은 크게 못 벌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면은 계좌 수익률 한 달에 한 5% 10% 정도는 나와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계좌 수익률이 5% 10% 정도가 나온다는 뭐예요? 내가 일단 물려있는 종목들, 내가 종목들에서 뭐 수익이 10%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뭐 50%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맞죠? 그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계좌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이 저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뭐 종목만 계속 늘려간다고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실질적으로 주식 종목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제일 베스트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특히나 그 저희 회원님들 보시면은 저기 언제나님이 저한테 항상 그렇게 좀 고맙다고 말씀을 주시던데, 그 주식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종목이 들여도 조금씩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왜냐, 우리가 뭐 하루하루 막 급등하고 막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증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은 조금 눌렸다 가기도 하고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기존 혼자 매매하시던 분들이 마이너스 뭐 20% 30%로 계좌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제가 드리는 종목이나 이런 걸로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가 한 자리 숫자대로 줄어들었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 갑자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뭐 마이너스 20% 30% 계좌 이런 거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계좌를 마이너스 뭐 5% 3%뭐 이런 식으로 줄이기만 해도 솔직히 성공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줄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꾸준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훨씬 좋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전체 계좌. 그러면은 지금 막 그런 부분들이 있을 까 맞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막 무료방 운영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조금 솔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그냥 좀 장사를 하는 구간입니다. 솔직히. 원래 무료방에서 수익 주고 많이 뭐 수익 나고 이러니까 좀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원래 어, 그런 식으로 원래 이끌어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저렇게 수익으로 바꿔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진짜 주식 수익만 그런 거고, 저녁에 수익 좀 제대로 저녁에 선물 매매하면서 수익도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주식 시장 전혀 어렵지 않게 대응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타기 대응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줄곧 해왔던 5% 10% 이렇게 대응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니고, 자, 물타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의 지지나 저항 구간들. 그래서 오늘 물타기 교육을 좀 요약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일단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차트 좀 이제 기본적으로 막 공부하기 귀찮고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차트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림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그려가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 안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이렇게 쭉 빠지는 종목들, 만약 유신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우리가 고점에서 샀어요. 그때 막 한 5만 원대 샀단 말이야. 5만 샀는데 요거 좀 빠지고 요거 좀 들어올려주고 또 빠지길래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 받아주나 싶어서 이런 데서 원래 물타기가 들어가죠. 그럼 평단가 요만큼 낮아지고 계속, 근데 그 뒤로는 계속 내려가는 게 문제잖아요, 맞죠? 내려가는 게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어차피 물타기 대응을 한다, 어떤다 이런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물렸다라는 겁니다. 맞죠? 쉽게 말해서 물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죠. 물려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탈출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되고. 아, 보영님 그 모비스랑 잠시만요. 근데 초전도체 특히나 이 모비스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모비스는 대응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물타기 이런 거 보고 뭐 종목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는데, 솔직히 차라리 만약에 정말 초보다, 내가 좀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매수할 때 내가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300만원 투자하고 싶어요. 300만원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통 저는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을 처음 시초가에서는 300만원 사고 싶다면 100만원치만 먼저 사고, 더 떨어지면은 100만원 추가 매수하고, 거기서 조금 더 빠지면 100만원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니까가 확실히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충분히 올라갈 종목을 드리는데 거기서 조금 빠지고 그 등락을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막 3번 나눠서 매수하고 팔 때도 3번 나눠서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는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영님 요거 모비스는 지금 오늘 미장 열리면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그게 이슈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학회에서 이슈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비중을 지금 늘릴 필요가 없어요. 모비스의 비중이 좀 많이 실렸는데 이거 지금 약간 뭐 아니면 도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초전도체 관련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의해서 내일 좀 움직여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 종목은. 왜냐, 당연히 내일 만약에 거품이 꺼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급락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급락세가 나온 뒤에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LX 네트워크스 이 종목도 지금 뭐 솔직히 평단가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0 몇 프로, 17% 18% 정도 마이너스, 뭐 15% 정도 마이너스 구간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비중 늘리지 말고 조금 보유를 하고 계세요. 보유를 하고 계시고, 요거 뭐 LS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튈 때 6,000원쯤에서 내가 정리를 하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고, 자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또 슈팅이 나와주고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횡보세 보여주고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지금 빠지면서 또 횡보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이런 패턴들, 흐름들, 이 종목이 차트가 가진 끼나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번 재차 상승할 때는 이 매수가 위로는 올라갈게요. 4,720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움직임을 보여줘요. 급등이 나왔다가 보통 이제 지금 주기를 보면은 7, 8월쯤 한 2달 있다가 한 번, 또 이렇게 2달 있다가 한 번, 여기서 또 한 2달 있다가 한 번 그렇게 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만 봤을 때 지금 평단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서면은 내가 6,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겠다 보시고 그 안에서 매매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모비스는 일단 내일 결과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컨택이나 상하나 딥노이드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지금은 뭐 물타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매수 가격이나 뭐 거기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등락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물타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조금 빠졌다, 내가 상가격보다 빠졌다라고 해서 하는 게 물타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항상 이제 뭐 박스권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 맞죠? 그런 것처럼 좀 이제 움직일 때 딥노이드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딥노이드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비중을 늘리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 왜냐 그러면은 유료 AI라는 그 이슈가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끝났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컨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여기쯤에 요쯤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이 종목도. 이 종목도 보자. 컨택을 최근 종목이죠. 18,730원에 맞죠? 18,730원. 지금 딱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맞죠? 10% 정도 빠졌는데 18,730원이면 여기잖아요. 맞죠? 여기인데 지금 요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빠진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면 여기서 빠지긴 했지. 일단 마이너스 들어가면 빠지긴 한 거예요. 맞죠?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막 대응을 해야 되는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한국 무브넥스도 제가 이때 뭐 매수했는데 요만큼 왔을 때 이거 물타기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그냥 흘러가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박스권 구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V원택이 만천 미리 사놓으신가? 제 기준에 9,600원이 이제 매수가인데. 예,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거야, 양봉봉님? 요거는 쌍바닥 만들어 주는지 지켜보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상승해 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공식 매수가는 9,600원이에요. 근데 뭐 11,800원이 뭐 그렇게 뭐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시세 한번 나올 때는 한 번에 올라갈 겁니다. 힘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물타기 좀 교육 들어도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물타기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면은 제일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좀 못 내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이렇게 이제 물타기 교육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너무 섣불리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주식시장은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열리고 모레 열리고 1년 뒤에도 열리고 10년 뒤에도 열리고 20년 뒤에도 열립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마음가짐을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는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리만 좀 똑똑하고 조금만 배워놓으면 그게 공식적으로 다 수익이 나죠, 맞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은 살아 움직이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컴퓨터는 왜 좋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보유하고 계세요. 교육 관련주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시외 계속 움직이고 충분히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보자, 시외 시외 좀 올랐네요. 7.62. 유비케어가 시외 상한가 같고, BYC는 뭐지? 뭔가 이슈가 있는가 본데. 우선주랑 둘 다. 비트컴퓨터 올라갔고, 여러분들이 뭐 메가MD도 여러분들 시외에서 5% 올랐네요. 메가MD도 지금 시외에서 5%. 즉 교육주들이 시외에서 움직임이 좀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조금 내일 시장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주들은 지금 다 괜찮네요. LS 머티리얼즈 이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 안 드렸나요?
이것도 변화가 그래도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은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는 데입니다. 한 번 더 튀어줄 거예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600원 이 정도 튀어줬으면은 뭐 한 요만큼 갭 띄우고 내일 또 한번 쳐줄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 보영님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하루하루 이게 막 1% 빠지고 2%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심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오늘도 평균적인 거래량 이하로 지금 빠진 거예요. 이하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증시는 다 좋은데 왜 이 종목 빠지냐, 이 종목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아주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오늘 비중이 좀 높잖아요. 맞죠? 4천주 가지고 계셔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1,000원에서 4천주 두고 있으면 얼마야? 1억 2,4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초 자금이 1억 2,400인데 자, 내초 자금이 1억 2,400인데 31,000원에서 지금 이렇게 빠지면은 한 17% 빠지잖아요. 맞죠? 17% 빠지면은 1,700만원에서 뭐 한 2천만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솔직히. 왜냐? 이 종목을 1억 2천 투자를 해놨는데 자고 일어나서 1% 2% 빠지면은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손실 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또 종 마감하니까 2,200만원이 됐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맞죠? 이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비중이 높아서 이게 종목이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 금액이 크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마이너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한 거고 맞잖아요. 맞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고 좀 올라가면은 1억 2천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 수익만 봐도 여러분 솔직히 얼마예요? 500만원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냥 5% 정도 되면 제가 다 팔아버려요. 이거는 이런 심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있던 없던 제가 이제 하는 말씀을 똑바로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더라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습관을 들여가시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태우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솔직히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자 그런 부분 내가 1억을 놓고 흔들릴 거 마이너스 2천만원 3천만원에 대해서 흔들릴 것 같으면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쉽게 말해서. 안 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비중 나눠서 담고 이 종목이 하락할 때 다른 종목이 또 상승을 해주고 어떤 종목이 또 나락가고 있을 때 또 다른 종목들이 순환이 돌아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처럼 보영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세 종목으로 비중을 거의 한 70% 80%쓴 거잖아요. 맞죠?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보이는 금액이 마이너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000원에 4천주를 보유하고 계시면 1억 2천 투자를 한 거고 그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마이너스 2천만원 뭐 이렇게 했는데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할 필요 없습니다. 물타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물타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동일 비중으로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 이거 보영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 비중 물타기를 하려면 이거 8천만원 9천만원치 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이 되는데 거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맞죠? 물타기에서 우리가 변화가를 맞춰놨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1% 2%라도 더 빠지잖아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게 조금 빠졌다라고 해서 뭐 물타기를 해야 되냐 이게 솔직히 저는 제일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들
차라리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세요. 냅두고 정 냅두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할 때 물어보시면 비중 늘리지 마시고 함부로 어떤 종목들 비중 함부로 막 이게 막 안 움직이니까 갑갑해서 이게 빨리 그냥 좀 수익 나면 그냥 막 꼴보기 싫으니까 이거 정리하고 싶고 이러니까 빨리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무조건 사자마자 올라간다라는 그런 환상들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깨셔야지 충분히 수익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봐요. 돈의 비중 보영님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게 8천만원 9천만원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2억에서 1% 빠지면 2천만원이 더 날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니까. 비트코인 빅터가 시외상이에요. 지금 뭐 얘들은 9분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9분까지는 지켜봐야 돼. 장난질하는 것들이 얘들도 있어가지고. 보자 비트코인 빅터. 시외상 아니죠. 지금 또 기가 막히게 7,630원으로 빼버렸죠. 계속 장난질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너무 막 그런 거에 크게 마무리되는 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잠깐 호가에서 그렇게 걸리는 거 이런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막 의미 담아서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뭐야 네페스 그때 우리가 장전에 매수할 때 네페스 그때 마이너스 20%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거 네페스 이거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마이너스 10%인가 20%인데 그런데 이거 매수 동일하냐고. 장전 그리고 장후 이거는 우리가 몇 주 아닌 거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시외상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갈 놈은 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갈 놈은 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저는 제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그 종목을 같이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보는 거고 자 거기서 어느 정도 흔드는 구간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물론 흔들릴 수도 있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믿고 조금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매일 다른 종목을 사고 싶다 이런 욕심도 버리셔야 돼요. 매일 다른 종목을 살 것 같으면 매일 다른 종목을 팔아야 됩니다. 손실 때도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매일 매매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스윙 관점이 수익이 제일 좋다라는 이유가 일반 개인들은 이 등락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등락을 못 견디는데 그 등락을 조금 이제 막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스윙 매매예요. 스윙 매매.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다. 물론 나는 좀 단타를 잘 친다, 시장을 잘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좀 저가에서 매매를 해서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주식을 대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1위 1비 이 등락에 1% 2% 올라가는 거에 너무 여러분들이 1위 1비 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그런 말씀 드리고 뭐 시장에 당장에 이 섹터 이 테마가 지금 주목을 못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테마나 섹터 이런 거는 계속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순환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빚을 볼 날이 충분히 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계속 팔고 싶죠. 조금 떨어졌으니까 팔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손실 보고 싶고 물타기 하고 싶고. 근데 내가 굳건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은 꾸준히 챙겨 가실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3월 첫 거래일 생각 외로 이제 증시는 좋았는데 시장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번 주도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대응하기도 하고 기존 종목들 뭐 수익 구간에서 수익도 좀 이제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고 또 새로 뭐 공략할 종목들은 좀 새로 공략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모두 편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